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우건설,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우건설이 좀 낙폭이 큰 편이죠. 그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 그리고 바닥 가격, 제가 예상하는 바닥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하락 자체는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롯데건설이 지금 갖고 있는 PF 규모가 3조 원대에 달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부분 더해지면서 건설주 영향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지금 경영 사정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그만큼 이자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겠죠. 이 부분도 매우 좀 불리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업황이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지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방향이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 이 부분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만 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 PF 관련된 부실 규모가 우발 채무라고 하죠. 우발 채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건설주마다 어떤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대우건설도 그로부터 자유를 순 없겠죠. 그 부분 향후에 부실이 이제 구체화되고 어떤 홍역을 거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 오면서 바닥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얼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실종됐죠. 이렇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이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 어떤 부실 규모 이런 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도 매우 큰 폭으로 빠졌지만 현재 섣불리 매수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현재 이익 전망치는 이건 앞으로 어떤 부실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주당 순자산 가치로 한번 따져본다면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은 9천원 나오죠. 그러면 현재 0.46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거의 업계에서 시공 능력 경쟁력으로 따지면 거의 수위권을 차지하죠. 거의 업계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지금 PBR은 상대적으로 다른 같은 동종 업계의 다른 건설주보다는 높게 그래도 평가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보다 현대건설이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같이 디레버리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때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탄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위치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전에 어떤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가 수준 그 위치에 딱 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폭 빠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고점, 작년 고점 대비 지금 58%의 하락,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위치인 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지금 현재 어떤 추세,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경우 어떤 극도의 패닉,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점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좀 남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만 보고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보시면 뭐 계속해서 유명한 유튜버가 대우건설을 계속해서 이렇게 미는 걸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내려올 수 있는 가격 라인, 첫 번째로 일단 파동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첫 번째 큰 파동, 한 파동이 내려오고 조정 2파가 있었죠. 이후에 3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3파동의 현재 위치는 거의 목표치를 80에서 90% 채운 상태이죠. 그래서 8할, 9할 정도는 거의 끝단에 위치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일단 하락폭 자체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가격 라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가격 라인은 3,000원, 3,3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 자체로 보면 3,300원 근처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본다면 좀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2파 조정의 폭, 이 저점을 여지없이 깨트리죠. 이렇게 깨트리고 여기서부터 저점을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또 다른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도 지금 전 저점을 갱신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게 급격한 큰 반전을 이루기보다는 하루 이렇게 꾸역꾸역 일정 부분 반등은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매도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어떤 조정 폭을 또 내려보면 이 가격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합 목표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300원이 최종적인 바닥 라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이건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비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을 실시했지만 전혀 시장이 반응은 뜨뜻 미지근하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불거질 우발 채무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게 반등이 오더라도 급격한 또 다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게 다이렉트로 내려왔다가 의미 있는 라인을 디디고 그 다음에 박스권 형태로 흐를 가능성과, 이렇게 된다면 먼저 변동성이 저점 이탈과 함께 크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큰 반등 이후에 다시금 내년 상반기 이후로 또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바닥을 단기적으로 찍고 올라왔다가 박스권으로 머무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위치 어느 영역단에서 일정 부분 딛고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뚝 하고 부러지는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3,000원 초반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봉사고로 보신다면 역시나 낙폭 과대에 따라서 5일 이평선을 넘나들었다가 20일 이평선까지 닿았다가 지금 다시금 이탈하고 재탈환했다가 다시 이탈한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저점을 깨고 바로 내려간다는 그림을 상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로 내려오기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왔다가 나중에 어떤 변동성의 낙폭을 키우는 변동성을 한번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결코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물타기를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알을 아끼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 최대치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영역 윗단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현금을 갖고 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대우건설은 분명히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어떤 지역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있겠죠. 그런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걸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 대우건설은 살아남는 건설사가 되겠죠. 이후에 또 정부가 기준금리를 어느 시점 가면 올리지 못하겠죠. 그때 영역에 가서는 또 다른 워낙 또 현 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카드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한다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또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국면에선 크게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그때까지 좀 여유있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이렇게 이어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 포인트 나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